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 유리창을 전문적으로 청소 케어하고 있는 세율이 권내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리창 청소 창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애매하면서 어려운, 늘 고민스러운 주제인 견적 내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 견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기술자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오해 없고 신뢰받는 견적을 내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으니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아파트 유리창 청소 견적 잘 내는 3가지 꿀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게 고객과의 유리창 청소 가격 협상인데요. 유리창 청소를 생각하시는 고객 입장이신 분들이나 유리창 청소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하면서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물론 제가 고객과 협상하는 방법은 어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아파트 유리창을 작업하면서 얻은 영업 노하우일 뿐이죠. 하지만 이 영상에 나오는 견적 잘 내는 3가지 꿀팁에 대해 알아가신다면 보통의 유리창 청소 기술자가 하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거고요. 영상을 보면서 왜 이러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해하신다면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계약할 때 기술자와 고객 사이에 오해도 없겠죠? 오히려 합리적이고 더 맡길 수밖에 없는 신뢰 구조가 생겼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일부 기술직은 돈을 내지 않고 빨리 배우지 않는 이상 그 기술자 밑에서 보조를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지 기술이나 영업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견적 낼 때 어떻게 견적을 내는지 제대로 듣고 배울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견적 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내 밑에서 하는 일을 바로 그만두고 창업하러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그런 현실 때문에 1, 2년 동안 주구장창 보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나와서 몸으로 부딪혀 봐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나와서 몸으로 부딪히는 시간마저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더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가 일하면서 터득한 것이고 다른 청소업체들은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 바랄게요. 우선 첫 번째,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제가 홍보한 방법으로 상담 문의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해당 아파트의 공급 면적과 도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부분의 청소업체가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서 추가로 유리창 청소업은 도면뿐만이 아니라 유리창과 철제 난간의 간격, 그 철제 난간이 있냐 없냐 등의 상황을 또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실 밖에 있는 난간이랑 바깥 유리창의 간격이 이 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업 도구도 많은 편이고요. 또한 아파트 거실 안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겠죠? 이러한 아파트 유리창 청소하기 전에 준비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스토리를 기술자가 잘 알고 있어야 고객과의 가격 협상을 잘 대응할 수 있고 고객들도 납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청소업체가 말하는 평당 10,000원입니다, 20,000원입니다는 대부분 고객들이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 블로그에 이미 관련 키워드로 작성된 글이 많아서 어느 정도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리창 청소 시작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몇 건의 평당 계산으로 견적을 내는 방법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잘못 계산하다 보면 어쩔 때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일은 7,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 청소 견적을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청소하러 가는 집의 면적과 유리창의 생김새, 유리창 청소가 가능한 작업 도구 등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창문 오염 상태와 구조에 대한 사진 확인입니다. 문의가 들어오면 공급 면적과 도면 외에도 현장의 실제 상태를 볼 수 있는 사진 요청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휴대폰으로 찍은 간단한 사진 한 장에도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고객이 찍은 사진으로 우리는 대략적인 창틀의 상태, 오염 정도, 거실 창과 작은 방 창의 개수와 구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틀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거나 방충망 틈이 먼지로 인해서 거의 안 보이거나 기름때가 붙어서 청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유리 닦기 외에 창틀 청소, 실리콘 곰팡이 제거, 방충망 교체 후 재부착까지 요청받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을 바탕으로 사전에 고객에게 단순 유리창 청소만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창틀 곰팡이 제거와 방충망 교체도 원하실까요? 라는 식으로 명확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숨겨진 변수를 미리 확인해서 견적 이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갑자기 방충망도 해주실 수 있나요? 베란다 바닥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나간다는데 심리적 저항이 생길 것이고,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이 밀리고 체력 소모가 커져서 전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유리창 사진으로 오염 강도 및 추가 요소를 체크하고 이후에 현장 방문 시에도 견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해도 가격 협상이 매우 원활해지고 고객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견적 포인트는 바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캐치하는 질문력인데요. 유리창 청소 문의가 왔을 때 단순히 어느 동에 몇 평이신가요? 라고만 묻고 끝낸다면 정확한 니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견적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고객들은 보통 집이 좀 더러워서요, 유리창이 안 보여요 정도의 말만 하죠. 여기서 기술자가 꿰뚫어 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공간이 어딜까요? 아니면 예전에 유리창 청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아니면 자녀분이나 반려동물이 계신가요? 발코니나 작은 방에 있는 창은 모두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고객은 단순히 청소라는 단어로 그 뭉뚱그려져 있던 욕구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방에 있는 창문은 자녀방인데 유리창에 손자국이 많다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많이 붙였다 떼가지고 스티커 자국이 보기가 싫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고객은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아이의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 감정적 니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자녀방은 특히 깨끗해야 하는 공간이니까 안쪽에 곰팡이 제거도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고객은 신뢰와 만족을 먼저 느끼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발코니는 창문도 있지만 전에 누수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자국도 좀 신경 쓰이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석회 자국까지 제거되는지를 문의하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객님, 누수로 인한 석회나 물때 자국은 전문 약품을 써야 하고 벽면 상태에 따라 완전 제거가 어렵기도 해요. 혹시 자국이 사진에 보인다면 미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안내한다면 고객은 무척 신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말 뒤에 숨은 니즈를 캐치하는 기술자만이 신뢰형 전문가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견적 포인트는 제가 실제로 수백 곳의 아파트를 청소하면서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경험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작업량, 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대화 방식, 이 세 가지 균형을 잡는 것이 진짜 견적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유리창 청소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견적을 받기 전에 이 영상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시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 이런 생각의 흐름부터 한번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새유리 건네줌은 보이는 유리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실내까지 챙길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